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특집방송 조국 니들이 한다는 그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일매일 정말 놀라운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익성, IFM, WFM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한 그것을 촬영한 사진 파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 개 회사가 원바디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논문 교수의 아들에게는 조국이 직접 전화해서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동기 아들은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연대대학원 입학 서류는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의 자녀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전화번호도 알고 통화도 했었네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와중에 유시민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이 발언에 대하여 현직 부장판사님이 혼쭐을 한번 내셨네요. 유시민이 그 증거 보존용 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억지 피우는 거다, 법조 경력 20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용이 아니고 증거 보존용이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부산지법 김태규 부장님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 문준종이가 저의 바램대로 이번에는 시아버지 찬스 없다, 이러면서 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지럽습니다. 이거 저도 난중 일기를 한번 써야겠습니다. 조국 선생은 또 이 어지러운 중에 천안지청의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또 했네요. 참 그 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조사실에서 밤새 실컷 할 수 있다니까요. 조국이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계속 검찰 개혁을 운운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참 제 눈에는 정당성도 없어 보이고 진실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국이 하겠다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하여 제가 작심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검찰 개혁은 사법개혁부터 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아주 세게 그 개혁을 시도했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개혁한다고 할 때마다 그 개혁 주체들의 정권의 비위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그 유명한 박연차 태광실업 그 회장 사건이 터졌고, 그 가운데 노무현의 형 노건평의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 금품 수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금품 수수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에는 노통 본인도 직접 중수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 저도 그때 중수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금 추적도 제가 했습니다. 금융거래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그 사건들도 다 모두 아실 테고요. 뭐 그 훨씬 이전 정부 때에도 모두 대통령과 그 권력 주변에 권력형 비리가 터졌습니다. 자,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세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그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 조국, 그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문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통은 금년 2월 15일자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개최하면서 그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는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깼습니까? 검찰 개혁의 심벌 조국이 그걸 깼습니다. 문통의 그 자부심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통이 7월 하순 윤석열 총장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참 조국이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국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정말 일당백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나름 맷집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조국은 그 맷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조국의 그 멘탈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검찰개혁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상되는 내용은 특수부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특수부 그 부서를 축소시키고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그렇게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국은 이번에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몸소 특수수사가 너무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입증했습니다. 국민께 알렸습니다.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이번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의 형사부가 참 잘하고 대단한 그런 부서지만 업무의 성격 자체가 이 조국 사건에서는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적절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검찰 특수부 이거 축소하자는 거 그리고 없애자는 거 이거 맞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요, 특수부를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 칼을 자제 내지는 절제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딱 나타나서 그때 정확하고 제대로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를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수부 인력이 그럼 평소에는 뭐 하냐? 평소에는요, 비리 정보 그거 수집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부와 정보부서에서 다 일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기보다는 평소 그 정보를 수집해 오다가 팩트와 물증이 확실해지면 그때 그 정보를 수집한 그 부서에서 수사까지도 해버리면 정말 효율적인 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 건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수사,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실 검찰에서 정보와 수사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정보부서에서 첩보를 작성해서 특수부에 이첩이 되어서 그 수사를 만약에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이 별로 없다, 성과가 없다, 이러면요, 특수부 검사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보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양쪽 말이 사실 다 맞아요. 조금씩은 일리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가, 그 첩보가 아주 훌륭하면 수사가 성공하기가 매우 쉬워지죠. 그래서 좋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부서와 수사부서가 같은 부서면은 해결이 된다. 같은 편인데 욕할 것도 없죠. 같은 부서에서 정보도 하고 수사를 하는 거니까 서로 책임을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면 정보부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자율성이 좀 침해된다거나. 하지만 생산된 그 첩보를 인해서 수사가 성공하면은 분명하게 그 첩보를 생산한 직원한테는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인사고과를 잘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첩보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특수부가 꼭 필요하다 이 얘기였죠. 큰 특수수사를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절제할 필요는 있다. 적절할 때 하자. 다만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정말 굉장한 비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무튼 특수부는 이렇게 존재 의의가 분명하다.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자, 필요할 때만 나서야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면을 드디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주로
누가 주장합니까? 예, 바로 현 여권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다, 수사권 조정이다, 여러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수처를 만들어도 그건 또 옥상옥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검사들은 또 어차피 검사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수사권을 경찰 쪽에 또 정권을 줬다고 쳐요. 힘이 생기면 또 그 경찰은 또 검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왜 요구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 건드리지 마라.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진하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 편은 건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쪽을, 우리 민주당과 좌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일단 만들어서 민변 출신 변호사 등등 우리 쪽 성향의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 경찰도 인사권 등으로 장악해서 수사권을 독립해주면 우리 편이 된다. 자, 우리 편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 이게 그들의 속내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그간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일부 정치적으로 조금 편향된 듯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요, 결국 이거예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우리 편을 수사하면 안 된다. 우리 편을 수사하면 개혁해야 한다. 너 예전에 우리 쪽 괴롭혔지? 니네 고칠 거야. 이런 개혁은요, 개혁이 아니에요. 검찰을 자신의 손발로 완전히 장악해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뭡니까? 예,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요체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그것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검찰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좌든 우든 비리가 있으면 인사권자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거, 이거면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공정하게 부패 수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정치권의 개입을 혁파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자, 서울 동부지검에서 올해 수사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 수사하고 나서 그 수사팀 완전히 인사로 박살을 냈죠?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청와대가 자기네 편 건드렸다고, 자기네 편 수사했다고 그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와해시키는 것이, 그게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요, 윤석열 호의 검찰은 이미 검찰 개혁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힘있는 그런 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의롭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지금 검찰 조국 수사팀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조국,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면요, 이건 정말 검찰 개혁이 완수된 것입니다. 자,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이 완수된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이것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평검사, 수사검사, 수사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입니다. 조국 선생님, 평검사들 그 얘기 경청한다고 했죠? 이 평검사들이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니까 지켜주세요. 가만 놔주세요, 그냥. 그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수 우파 쪽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보수 우파도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정권을 잡거든 우리 편 수사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의 말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적 제거하라는 듯한 그러한 유혹을 하거나 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기지 마십시오.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검찰도 승진이나 보직 등 그런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저 자기 할 일만, 해야 할 일만 제대로 사실관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그것이 명예이자 출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태우 그리고 우리 공익제보센터에서는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수 정권 또는 우파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그들이 비리가 있으면요, 그 비리를 포착하면요, 똑같이 공익제보하고 국민 보고를 할 것입니다. 김태우 TV는 그런 정신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여러분, 조국의 구속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